안녕하세요. 1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초래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 금요일부터 비상 상황이었는데요. 갖가지 조치 발표하고 바이든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장 안심시킨다고 나선 탓에 다행히도 우려하던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예상됐던 13일의 블랙 먼데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일요일인 12일 이례적인 긴급 회동을 갖고 SVB 사태로 지급불능에 빠진 예금액 전체를 보전하고 은행권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원래 FDIC는 최대 25만 달러까지만 예금을 보장해 주는데 SVB에 돈이 물린 예금주 70% 이상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넣어놓은 스타트업이나 IT 회사들이니까 만약 25만 달러 빼고 나머지는 그냥 안 줘 이러면 한마디로 연쇄부도, 금융위기, 주식시장 파탄 등으로 가는 거였죠. 다행히 이건 막은 겁니다. 이번 조치로 재무부는 13일부터 SVB에 돈을 맡긴 예금주의 보증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데요. 연방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공동 성명서로 이 같은 대책을 알렸습니다. 이를 위해 SVB를 매각해 인출 예금액을 우선 갚고 모자란 돈은 FDIC를 통해 보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SVB 등에 투자한 주주나 담보 없이 돈을 빌린 채권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은행이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SVB 주주나 관계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아 이거죠. 그럼 뭐합니까? 은행 CEO나 고위 임원들은 난리 나기 전에 이미 주식 팔고 손해보지 않고 정리 싹 해놨다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 SVB라는 은행은 유명한 워크 은행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스타트업이나 소위 좌파 엘리트 계층이 주인으로 있는 IT 기업이나 환경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여성 임원 비율도 절반이 넘고요. 일부에서는 이번 파산이 환경정책 관련 펀드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 것도 한몫을 했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잇따른 은행 파산 소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갑작스레 실시한 대국민 연설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칫하면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경제가 하드랜딩, 한마디로 우르르 무너지는 첫 스텝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과감한 지원책도 이런 우려 정도가 아니죠. 패닉에 따라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 사태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다른 은행의 연쇄,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금융당국 대응책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미국 중소은행 파산 사례도 나왔습니다. 뉴욕주는 대표적 암호화폐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 지난주 폐쇄한 실버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은행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 불황에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 조치로 SVB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번질 거란 우려가 나왔지만 13일 세계 금융시장에서 걱정했던 블랙 먼데이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500은 13일 오후 현재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금융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불안 심리를 조금 누그러뜨렸고 오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삭스는 SVB 사태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경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광범위하다며 3월 금리 인상을 건너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SVB 사태로 확실시 됐던 빅스텝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책으로 SVB 사태가 얼추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왜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까지 하면서 시장과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을까요? 정말 이게 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SVB는 막았지만 제2의 제3의 SVB 은행 같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데요. 우선 앞서 알려드린 시그니처 뱅크에 이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역시 파산 직전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중소은행입니다. 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126억 달러, 약 279조 원이고요.
총 예금 1,764억 달러로 SBB의 총 자산 2,090억, 총 예금 1,754달러보다 조금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도 파산하면 더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은행도 위기설 나오자마자 난립니다. 은행 경영자는 자본 상태가 좋은 은행보다도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안심하세요 하고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 투자자들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예금 가운데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25만 달러 초과 금액은 1,400억 달러, 약 182조 원 이상인데요. 이 은행은 지난 10일 주가가 15% 정도 폭락하는 등 지난주에 약 30% 급락했고요. SBB 사태가 터지고 바이든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잠재운 오늘 하루, 아니 반나절 동안에 주가가 무려 64%가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가 57%, 팩 웨스트 뱅크 27%, 자이언스 뱅크 역시 24% 떨어졌는데요. 코메리카 은행도 23% 떨어졌다는데 코메리칸이란 이름의 은행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은행들은 폭락세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고요. 파산 가능성도 높은데 이렇게 바이든은 SBB 사태가 촉매제가 돼 중소은행 연쇄부도 사태가 일어날까 봐 가장 걱정입니다. 이런 주식 하락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지 안정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태가 터진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SBB가 이틀 만에 무너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SBB는 언제든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예금자들로부터 저금리를 주고 단기 예금을 끌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저금리 시기 수익률을 높이려고 장기 자산에만 투자하면서 몸집을 불렸는데요. 그게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문학적인 코땡 사태 경기 부양 자금이 시장에 풀리고 인플레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오르자 금리 팍팍 올렸죠. SBB는 이자율이 낮았을 때 미국이 발행한 장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 국채는 헐값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SBB가 보유한 자산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고요. 연준의 긴축으로 금리가 높아지자 SBB의 고객 기업들은 높은 이자 주고 돈을 빌리느니 은행에 넣어뒀던 몇백, 몇천만 불의 예금을 뺏으자. 당연히 이런 결정 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객의 예금으로 미국 국채 사놓은 SBB는 헐값된 국채를 눈물 머금고 팔아야 하죠. 현금 확보해서 예금 돌려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SBB는 지난 8일 장기 채권 21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고요. 이 과정에서 18억 달러, 약 2조 3,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가장 큰 타격이었는데요. 고객들이 이러다 은행 망하겠구나 직감하고 뱅크런 시작했고 연이어서 주가가 60% 이상 폭락했습니다. 빨리 자금을 빼야 한다는 벤처 캐피탈 회사들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고객들의 예금 인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다급한 SBB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22억 5천을 어디서 빌려오겠다 큰 소리 쳤지만 뱅크런도 멈추지 못하고 증자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매우 간단한 이유인데 이런 방식으로 다른 중소은행도 연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바이든의 무리한 코땡 사태 경기 부양책인데요. 경기 부양 자금 받은 이상으로 국민들은 인플레로 경제적 고통받고 있고 은행들은 무너지고 기업들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번 SBB 사태와 같은 경제적 파국은 쓰나미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금을 사야 하나요? 국채를 사야 하나요?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정권이 바뀌어야 하고 초엘리트 좌파주의에 놀아나지 않고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정치적 아젠다로 믿음을 회귀하는 게 이 모든 사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가장 옳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요일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